영화 잘 봤습니다.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은 자기소개 먼저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쿠티의 일형들 각본 연출을 맡은 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쿠티르에서 유정 역할 맡은 배우 조아원입니다. 유정 아들 역할 맡은 한동우라고 합니다. 네, 호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끝나고 이후부터 한 달 내내 동아리방에 와서 편집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냥 별로 이유 없이 그냥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막 요즘 유행하는 어떤 밈 같은 거 봐도 막 자기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래도 나 좋아해 줄 거야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살면서 저는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절대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치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약간 그래서 다른 여느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막 자기 혐오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내가 이러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알면은 나를 낳기 전에 이걸 알았다면은 날 낳았을까? 뭐 약간 이런 이상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영화에서 쓰인 BGM이 좀 독특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어떤 고전의 클래식 음악을 쓰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클래식 음악이 들어간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클래식 음악이 영화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쓰려면은 저작권료를 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들은 되게 오래된 거니까, 막 19세기 이럴 때 녹음된 것들은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멸돼가지고 저작권이. 그래서 이거 좀 꿀인데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영화랑도 잘 어울리고 되게 웅장한 그런 로케이션도 되게 약간 크고 그런데, 그래서 클래식이 제일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클래식이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클래식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들어간지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 텐데, 진짜 뜨거운 여름날에 이렇게 저희가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밤샘 촬영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제 촬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좀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어떤 대본을 받고 역할을 이제 맡을 때 보통 인물의 서사나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저와의 역할에 접점을 많이 붙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유정이의 엄청난 과거사와 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약간 지금은 잘렸지만 마지막에 원래 그 자궁을 닫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씬이나 뭐 다른 아들의 세 명이 각각 나오는 게 이제 내가 다른 세 명의 남자들의 아이인가? 다른 남자의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궁을 닫는 게 좀 그것을 종말시킨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대본 리딩 때 혹시 그런 거냐, 의도가 뭐냐 여쭤봤는데 의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초점을,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는 어쨌든 영화잖아요. 좀 시각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영화라서 좀 더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찍을 때 뭔가 그 공간을 조금 더 낯설게 와닿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 방식과 조금 달라서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동호 배우님도 진짜 저희와 함께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인상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거의 모든 순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 보시다시피 의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해야 하는 연기들이 사실 일상적이지 않고 되게 극적인 순간들이어가지고 어느 하나 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직접 의상을 다 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감독님. 네, 의상이 총 3벌이었는데 각 의상별 컨셉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찍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머리를 돌려봤는데 근데 아까 그 하원 배우님께서 그 약간 의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라는 것에서 메시지를 뭔가 이 연출자가 이거를 메시지를 뭔가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저는 약간 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라는 게 우리가 멀티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멀티버스가 있다면 정말 많은 세상들이 있다면은 그 세상 중에서 정말 이건 좀 인상 깊은데 이건 되게 재밌는데 라는 어떤 또 다른 세상을 조명하는 거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진짜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계속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상상을 했죠. 이제 캐릭터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의상을 어떤 걸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의상이라는 게 이제 되게 메타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은 처음에 동호 배우님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막 짧은 바지에다가 막 브라자 차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성적 문란함을 상징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막 이제 두 번째 사이토카인 스톰에서 막 무슨 수녀님 같이 막 베일 같은 거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되게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걸 또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평범한 그런 하얀색 옷이었다가 옷을 찢는 순간 자기의 어떤 장기들이 패션으로서 약간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고 또 이제 이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가 진짜 충격을 먹고 얘를 죽일까 말까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결론이 나왔던 게 그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인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하고도 가장 인간다운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의상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그 의상들을 처음 봤을 때 다들 동호 배우님께 소다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유정 배우님께서는 하원 배우님께서는 그런 아들들의 기괴한 의상을 입고 패션쇼에 걸어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실에서부터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빨간 드레스가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호 배우님의 핑크 리본 팬티를 보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싶은 약간 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아들이 걸어 나올 때는 아직 유정이는 뭔가 그 상황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를 많이 굴려보자. 꿈인가?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뭔가 생생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뭐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동호 배우님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와서 그러지만 제 강아지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강아지가 이제 엄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는지 일대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의 아버지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 짧은 순간인데 그 현장에서도 되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었고 실제로 유정이었어도 뭔가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저희 동호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파격적인 의상을 이제 소화하시려고 분장만 2시간씩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 힘드셨다고 하셨지만 그 3가지 옷 중에서 가장 이렇게 뭔가 인상 깊은 의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 첫 번째 작품 버드 스트라이크의 의상이 가장 인상이 남고 그게 그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실에서부터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다른 분들도 다 왜 바지를 안 입고 계시냐고 하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저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게 제 의상이고 그 의상을 보여드리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좀 인물에 집중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정의 아들 역할이 의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발성도 크게 해야 된다던가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일상적이지 않은 되게 극적인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가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진 못한 것들이어서 근데 이 인물이 얼만큼 자기 인생이 혐오스럽고 타락했다고 느껴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결핍들이나 증오를 찾으려고 그거 하나하나를 좀 꺼내서 마주하고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쉬우니까 우리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에게만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 그 궁금한 점은 동호 배우님이랑 하원 배우님이 이 영화랑 이 배역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제목 있잖아요. 뭐 버드 스트라이크 사인 투 카인 그거는 왜 그렇게 짓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로서 그 어떤 되게 큰 배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되게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극적인 순간들을 총집합한 배역이라서 그게 그 인물이 배우로서 되게 욕심이 생겼고 내가 어디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저를 조금 실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을 느꼈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저도 동호 배우님이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우선 오디션도 되게 거의 엄청 오랜 시간 봤잖아요.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뭔가 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원 배우님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 약간 율동 같은 거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네. 그래서 우선 이 역할 자체가 뭐 좀 겁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막 신음소리도 해야 되고 담배도 핀다 뭐 20대 역할과 30대 역할도 같이 들어가고 뭐 등등등등 뭔가 많은 게 있었는데 우선 직업적인 것도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제가 또 패션학과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 나랑 되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적인 것도 되게 컸고 가서 이제 대본을 지정대사를 저희가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실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처음 노래를 부르는 나의 궁전 나의 거기 처음에 제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맨발 벗고도 하고 이제 즉석에서 감독님이 3가지 버전을 요청하셔가지고 어머니의 3가지 버전을 막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는 채로 막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동호변인과 마찬가지로 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되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시각적인 그런 예술적인 요소도 많이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와서 좀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나의 궁전, 나의 영화, 네, 제가 썼는데 까먹었네. 이거를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은 배우님께서 이제 오디션을 오셔가지고 저런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리듬을 타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쳤는데 약간 딱 충격을 먹고 너무 이제 뭔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해석으로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이제 배우님들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고 기괴하고 어떤 비일상적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몰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영화를 재미있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상을 진짜 많이 구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상학과에서 거의 마지막에는 밤을 새다시피 계속 했는데 여기 의상 감독이고 조감 감독인 이제 영준이 형과 또 이제 의상부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가 진짜 직접 다 런웨이 할 때 입고 온 옷들은 직접 다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가 오뚜뚜띠를 패션쇼를 준비한다 이 마음가짐으로 만들었고 네, 또 의상뿐만 아니라 진짜 미술부나 이제 연출부, 촬영부, 제작부 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네? 아 맞다 의상 이름이 왜 그거였냐 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의상 이름이 왜 그렇게 3가지였냐면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관객들이 이거를 듣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바랬었어요.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 말씀하셨다시피 별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두고 지은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 날라와가지고 비행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가 이상하게 됐을 때 막 버드 스트라이크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가져왔고 또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과면역이라는 어떤 뜻인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그 백혈구가 이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정상 세포들까지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데서 가져오고 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사람 뭐 안락사 시킬 때 쓰는 약물이었나 하여튼 뭐 하여튼 이상한 것들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아쉬운 관계로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손들어서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봤을 때 사실 음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중심을 잡아주고 뭔가 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향 선택 같은 것들 직접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음향이면 노래들 클래식 아까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같이 부원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 저는 그냥 클래식을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클래식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식을 들으면 뭔가 이런 영화에 잘 어울리겠는데 뭔가 이런 스토리에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막 장면이 막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클래식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했죠. 직접 선택했죠. 네.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우리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